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바람의 검신과 슬램덩크. 사실 슬램덩크는 저는 한국판밖에 기억이 안 나서. 한국판도 좋은 노래 많죠. 좋은 노래 다들 많죠. 이름도 한국판으로 많이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J-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슬램덩크는 꼭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사단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타이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이런 타이업 곡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주제에 부합되는 뭐 세일러문이라든가 에반게리온 것도 걸출한 퀄리티. 응?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그렇습니다. 이 아저씨? 신지. 에반을 타거라. 에바, 신지를 타라. 제발 신지를 타라. 내가 뭔 잘못했지? 네, 걸출한 퀄리티 애니 음악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건 뭐 일본 애니메이션에 부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낮아지는. 네네. 그래서 뭐 일본 가요의 타이업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줄고 그래서 리코동에 활약하는 인터넷 가수들과 그리고 성우분들이 오프닝 부르는 빈도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렇죠. 뭐 원피스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타이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요즘에는 애니메이션은 주로 말씀드렸던 타입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유명하신 분 중 제가 좋아하는 분이 그 나노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마법 전쟁이라는 곡의 엔딩곡도 부르셨고 그리고 게임 OST도 많이 참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우들도 거의 오디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배역과 동시에 그 애니 오프닝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애니메이션 신인 성우들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머니! 머니! 네, 우리은행 두들팔 다시 하나 둘. 그러니까 러브라이브도 약간 이런 케이스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적게 하다가 그러니까 대박이 나면 좋겠지 하는데 대박이 났죠. 그렇죠. 대박이 난 거죠.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나서 대박이 난 거죠. 코토리짱. 이것으로 뭐 빛을 본 사람들도 많았죠. 자. 드디어 한국의 경우가 나옵니다. 한국이군요. 네. 한국 애니음악도 일본 애니음악 못지않게 격동의 세월이 존재합니다. 그나마 한국 애니메이션 황금기라고 이끌었던 1980년에서 90년대에는 기성 대중 가수들이 애니음악에 참여를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 애니송의 선두주자 김국환 씨를 비롯하여 김수철, 이선희, 윤도현, 박상민, 소찬희, 김종서, 소방차, 넥스트 등 버즈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시절 한국 애니 음악의 경향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작곡의 경우 일본의 원곡의 가사를 그대로 번안해 가져온 경우와 완전 동요적 분위기로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2000년대 초반 공중파에서 케이블로 애니메이션의 패권이 넘어가면서 너무 줄줄줄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얘기 좀 하자. 이야기 좀 그러면 하고 갈까요? 네, 끊어서. 혹시 여기 기성 가수 중에서 좋아했던 노래 곡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번안해가지고서는 동요적으로 쓴 것 같은 경우는 김국환 씨, 뭐 은하철도곡이라든지 천년여왕. 천년여왕. 네네네. 영국이었죠. 자네 나이 들어. 나이가 나와. 김종서 씨? 녹색전차 해모수 이것도 되게 좋아. 그것도 좋죠. 네. 김종서 씨는 진짜 고전자 허리케인 주제가 불렀어요. 모에루 이 노래를 이름도 묻지 마라. 참 멋있었죠. 고향도 묻지 마라. 저랑 카우보이 비밥 엔딩도 되게 박완서 씨. 네. 박완규. 박완서 박완규 씨. 죄송합니다. 께서 부르셨고 솔직히 최근에 그 은혼도 한국에서 나왔을 때 김경호 씨께서 부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고 뭐 다양한 분들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이제 언급됐었던 박상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슬램덩크 엔딩도 그쵸? 부르셨고요. 오프닝도 부르셨잖아요. 오프닝 많이 유명하죠. 비디오나 이제 SBS에서 보신 분들은 그거 많이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렇죠. 뭐 여기서 빠졌지만 좀 약간 그런 무슨 페이스요? 무슨 가족들 그런 괴짜 가족 아닌데?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동요적인 분위기를 주로 담당해서 부르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제 슬램덩크 엔딩송 중에서는 이제 페이스라는 그룹도 노래를 하나 했었는데 이제 어디서나 순수한 내가 좋아 이제 그 노래를 페이스라는 그룹이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면은 그 노래 부르신 분들이 지구용사 백터맨 오프닝도 아마 맞습니다. 걸로 그죠? 백터맨
힘이 솟아올라. 시간이 됐어. 백타맨 이게 백타맨 배야. 내가 유치원이었는데. 노래풍이 전혀 달라요, 정말.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라는 거야? 자, 그리고 2000년 들어서 공중파에서 케이블로 애니메이션 패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파 3사가 그래도 주로 창작곡을 했는데 케이블에서는 번안곡으로 하는 게 대세였어요. 이때 뭐 투니버스, 애니원, 재능TV, 대교 어린이 TV. 뭐 왜 그랬나 싶은데 일본 쪽의 요구가 좀 많이 컸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계약상. 요구가. 네. 어. 그래서 창작곡 하지 말라는데 지상파는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버팅기고 있었고 네네. 케이블은 뭐 니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하지만 이때 지상파에서 쓰이던 뭐 애니 속 창작곡들이 꽤 명곡이 많아요. 그렇죠. 네네네. 특히 카드캐쳐 체리, 캐치 유 캐치미. 정말. 일본 노래보다 한국 노래가 더 좋아요. 정말 90년대 말에는 정말 좋은 거 많았어요, 이런 거. 네, 그 재밌는 게 이 노래가 대학 내일에서 그 잡지요? 네, 봄하면서 떠오르는 노래 베스트 3에서 벚꽃 햇님과 같이 올랐던 노래가 이 곡입니다. 야. 나머지 하나 궁금하다. 더 K1인가? 그 유튜버에 그 어떤 가수분이 이 곡을 새벽 공방. 예, 맞아요. 네. 촬영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새벽 공방 다른 노래들도 좋으니까 새벽 공방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최근에 아이유 씨도 이 노래 불러서 가지고 콘서트 때 화제가 되었었어요. 워낙에 좋은 곡이라서. 그렇죠. 가사도 좋잖아요. 그리고 2004년 때 일본 문화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가지고 일본 측의 음원 저작권의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창작곡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었고 네네. 좀 일본 제작사들이 간섭이 좀 심화되어서 일본 원곡 자체를 자막 처리하여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졌던 이래가지고 거구나. 그렇게 된 거군요. 사실 저번 이야기도 나왔지만 짱구 극장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프닝하고 엔딩곡은 일본 원곡을 그대로 쓰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변했지 했던 사건이 약간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약간 공감이라 생각되고요. 네네네네. 많이 되죠. 네. 그리고 2010년 이후로 다시 한국 애니송의 붐이 시작되고 되었는데 그게 바로 카툰 네트워크에서 발행했던 토리코. 자, 포크와 나이프. 이 썰에서 썰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 침체기였던 네네. 더빙과 더더 애니송도 꿈도 못 꾸고 투니버스가 매니아층에서 어린이 채널로 변환되고 리즈 시절에 그랬다. 얌질의 애니송이 많이 죽던 판에 이때 그 카툰 네트워크에서 신정희 PD님이라고 하십니다. 성우 김승주님의 와이프세요. 이분이 토리코를 맡으면서 툴라라는 유명하신 분의 유명하죠. 토리코의 오프닝을 전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리코 이 PD님이 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한국 애니메이션 더빙계에서. 그래서 네네. 토리코 원래 개런티 때문에 케이블로 잘 안 출연해서 구자영 성우님이 여기서 출연하게 됐고 구자영 성우님께서 이 PD의 힘입니다. 그래서 대박이다. 오죽했으면 더빙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는지 나올만하네요. 네. 구자영 성우님을 소환하셨으면. 네, 여기서 툴라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도록 하죠. 예, 툴라는 이제 현재 한국 애니송계의 황태자, 한국의 카게야마 히로노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고 한국 애니송계의 본장의 정여진, 카드캐터 체리 포카리스 웨스트의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포카리스 웨스트 나나나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캐치 유 캐치미도 불렀었고 그분의 남동생이에요. 진짜. 예, 그래서 금손님들이다. 그러니까 멋있어. 전설이에요, 나름 이분들이. 그래서 이 정현진 분이 한국 애니송의 본자라 불리고, 네네. 그리고 김국환님이 한국 애니송의 아버지라 불리고, 그리고 한국 애니송의 황태자가 이 툴라라는 분이죠. 이거 뭐 무슨 바흐, 모차르트 막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족 만들 수 있을 거. 강대식님은 뭐라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툴라님의 대표곡이 꽤 많아요. 그쵸. 뭐 이걸 다 다룰 수 없겠지만 한 번쯤 여기 중에서 혹시 좋아하시는 곡들이 있는지. 저 디지몬을 되게 좋아했어서요. 디지몬. 파워업 이것도 되게 강렬한 노래인데. 그쵸. 혹시 돈지님은 들어보신 것 중에? 아니요, 저는 오타쿠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연주님? 뒷장에도 있어요. 이 곡들이. 저 그 노래 되게 좋아요. 어떤 곡? 차구차구. 차고. 응, 차구차구. 시간 탐험대 본 적이 있는 것 시간이 같은데. 또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각자 이제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제 마징카이저 오프닝, 파이어워즈. 근데 사실 이 곡 같은 경우는 번안곡이죠. 원곡이 젠 프로젝트의 그렇죠. 원곡에서.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유명했던 게 카게마님의 곡을 번안해서 네네네. 그런 게, 불렀는데 느낌 있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상당히 잘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꽤 매니아들 상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네, 그 당시 젠 프로젝트 팬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그냥 툴라님. 사실 그런 황태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도 사실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왜 이제 애니송 일본 쪽에서도 특히 애니송 쪽은 그런 수식어 같은 게 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게야마님도 황태자 그렇죠. 왕자, 그쵸. 황태자나 왕자 그쪽으로 알고 있어요. 막 뒤에도 있어. 좋아하는 거 찾았어요. 어떤 거요? 찾아 드래곤볼. 드래곤볼. 뭘? 선호공기가 나간다. 나가신다. 나가신다. 오. 어디 반말을? 어디 반말을? 당신이 어떻게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지 알아? 사이어이 왕자께서 지적해 주셨어. 너무 반말을 좋다. 하다니 아주 그냥. 씨. 그러고 보니까 스탠님도 애니송의 황태자가 아니라 사이어이네요. 또 제가 없는 동안에 그 얘기가 나왔었나요? 으짜! 이것도 다 했어요, 이미. 그 노래다. 직접 해주시죠. 자, 2010년대 들어와서 끊었어. 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재미있던 게 인디 밴드들도 여기 많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유명했던 게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오프닝도 있었고요. 너에게 댓글에서 10cm도 참여했고 네. 오지은 씨도 참여했고 로빈님, 랄라스윗, 랄라스윗. 그리고 전설의 용자의 전설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서 국카스텐도 참여했었고 그렇죠. 전설의 데스티니. 그리고 유희양 ODS인가 거기에 타임 콘체르트한 밴드인지 모르겠지만 티민도 참여했고 헌터 엑스 헌터의 브로큰 발렌타인. 흑흑. 그러니까 좀 페이가 네네. 이때 당시에는 뭐 10cm하고 국카스텐이 그렇게 페이가 세지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네, 사실 저희 지인 밴드 중에서도 제이스트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아, 밴드도 이제 유희왕 오프닝 한번. 네. 제이스트 네. 많이 저기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요. 제이스트 오더포트 보컬, 알파를 보시면 제이스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이스트 보컬의 특유 포즈가 있어요. 이제 이제 그 보컬도 이제는 공연할 때마다 그걸 미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왼쪽 오른쪽 위 이거를 사람들이 안 따라하니까 3번씩 알려줘요. 근데 아마 안 따라하는 게 말을 빨리 하면서 그렇게 3번씩 외워주니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변신이 돼야지 외울 네. 거예요. 왼쪽 오른쪽 위에요 하면 되는데 자 왼쪽 오른쪽 위 알겠지? 어렵잖아요. 왼쪽 오른쪽 위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군요. 네네. 제이스트란 유희왕. 밴드를 알고 싶으면은 저희 오더포트 알파의 그 오타쿠 신년회 영상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멋있으세요. 네. 거기에 유희왕의- 버철로메스도 나오죠. 그렇죠. 저는 근데 랄라스윗이 참여했을 줄 몰랐어요. 되게 좋아하는 밴드인데, 팀인데, 밴드는 아니고. 그리고 뭐 이후에 다시 한국 애니송 제2의 전성기가 도래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웬만한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 오프닝 엔딩곡을 따로 녹음을 하지 않고 그냥 원곡들을 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한국 애니는 이렇게 전성기가 안 오나요? 한국 애니메이션 전성기는 사실상 저는 아장닷컴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아동용 애니는 전성기에 지금 뽀로로. 네. 아동용만 나오고 있잖아요. 아동용만 나오죠. 어떤 한 애니메이션 회사 사장님하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어떤 심정으로 만드시나요? 물어봤더니, 돈이 되려면 아동용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른들이 대부분 학부모님의 그 학구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시에는 학생들이 보지 못하게 한대요. 다 학원 가고. 그렇죠.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TV를 끄거나 아니면 아예 요즘 집에 TV가 없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게다가 문제네. 뭐 일본도 똑같지만 아동용을 만들면은 왕구 회사가 협찬을 해줍니다. 아, 네네. 왜냐면 자기네도 그 IP를 따서 왕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 특히 손오공이랑 선호공!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있죠. 탑블레이드라든가 네. 뭐 또봇이라든가 이번에
최근에 그거 카드 터닝맥 카드. 터닝맥 카드. 완전 답이라고. 그거가 진짜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금값- 가지고 놀아봤는데. 금값- 아 값이래요, 너무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거 카드 이렇게 자동차가 갑자기 자동차 이렇게 펴져서. 그러니까요. 특히 주인공 그 카드 로봇이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한번 중고나라에서 거의 몇십만 원까지 와. 거래될 정도로. 그게 애기들이 어린이날 선물 뭐 가질래 하면 터닝맥 카드 거의 1위에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리고 워낙에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게다가 남자 애니메이션 또 여자 아이로 유명한 또 애니메이션도 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시크릿 주주. 재테크예요. 뭐 네, 시크릿 주주로 이용한 뭐 약간 부엌 같은 거라든가 인형 그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굿즈들 그런 걸 많이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돈들이 많이 깨지는 순간. 그렇죠. 좀 요즘 들어서 막 인형 그 콩순이 같은 경우도 지금 애니메이션 나오기 때문에 콩순이가요? 예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동용 애니메이션 얕보시면 안 돼요. 장난감을 위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굳이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네네. 한국에서는 진짜 심야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가 좀 애매하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그나마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극장판 뭐 고스트 메신저라든지 그런 거는 오프닝은 아웃사이더가 있고 엔딩은 이소라 씨였던가요? 있던 걸로 엔딩 고스트 메신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해서 뭐 이렇게 뭐 유명하신 가수분들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좀 돈이 모자라서 그 다음 편을 못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은데 자, 저희가 일단 아까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 쪽에서 각자 또 추억에 남는 음악이 있을 거예요. 일본 애니음악도 좋고 한국 애니음악도 좋고 근데 한국 애니음악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혹시 각자 일본 애니음악 중에서 가장 좀 추억에 남는 노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곡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많지 않을까요, 다들? 강철의 연금술사 노래들이 다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쪽도 꽤 제일하기 많이 많죠. 네, 그쵸. 다 명곡이잖아요. 리메이크된 거 말씀하신 거? 저는 처음에 나왔던 거요. 맨 처음에. 처음에. 나중에 나왔던 것도 좋은데 그때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할 때라서 맨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애니 하면은 그건 집에 달려가서 보고 그 다음에 밴드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끼리 괜히 막 나 쳐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레디스테디고 그렇죠. 라라크 악실! 그때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가사를 다 외웠어요. 자, 여기서 제 썰을 풀게요. 나는 크엔실이 한국에 내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전 그때 진행요원 알바를 했었습니다. 와! 무서운 사람. 눈앞에서 공연하는 걸 봤습니다. 그 곡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그 곡이 나올 때 나왔어요. 그렇죠. 2005년이었나요? 예, 그렇죠. 펜타포트였나요? 아니요. 아, 그게 따로 내야 아예 올림픽 내한, 때, 네.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옛날 내한이요? 아예 내한을 한 번 왔었어요. 2008년에도 왔었어가지고. 펜타포트 때 봤었거든요. 펜타포트가 펜타포트가 2007년이었나요? 2005년 때 네네. 그때 봤어가지고 그때 딱 줄 서는 분위기가 어디서 많이 봤던 분위기야. 코미월드다. 거미골드. 다들 비슷한 사람들 많이. 딱 내가 줄 서고 진행용 알바인데 다 왔네. 아는 지인들이 짜르르르 있는 순간. 여기 서면 돼. 아 진짜 눈앞에서 그 밴드 분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어요. 너무 좋아, 그런 거. 저는 디지몬 되게 좋아했어서 이것도 되게 명곡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지몬 어드벤처의 버터플라이 그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거 어딜 가나 떼창이 어딜 가나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전 마크로스 세븐의 마크로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좋은 곡이죠. 세븐스문도 있고. 저 네, 같은 그것도 좋고요. 경우는 좋아하는 노래는 꽤나 많은데 조금 약간 의미 있는 곡, 기억에 남는 곡을 꼽으라고 하면은 은하철도 999를 좀 감명 깊게 봐가지고 거기 있었던 삽입곡들 뭐 이제 고다이고의 뭐 갤럭시 익스프레스 39이나 아니면 DRP의 브레이브라고 상당히 오래된 곡을 좋아하시네요. 많이 오래됐죠. 북한이용 네네. 버전을 더 좋아했는데. 힘차게 달려라. 그것도 이제 원곡이 아까 전에 이제 나왔었던 사스키 이사오님이 원곡인데 그것도 번안곡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곡도. 네네. 한국어 버전이 더 좋다고. 네, 약간 좀 보통 일본에 있는 곡들을 번안해서 가지고 오면은 우리나라 특유의 박력이 약간 더 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랑조 오프닝도 그것도 번안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랑도 좋죠. 맞아. 네. 기본 송폼이나 멜로디 라인이 그대로인데 이제 좀 약간 반주가 일본 원곡은 그렇게 막 박력 있잖아요. 막 빠밤빰빰빰빰 이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애들이 불렀지 일본에서는 네. 그 남자 가수가 네네네. 불렀잖아.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말씀하셔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 말씀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기억났었던 거는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 소년기사 라무 오프닝 MBC 라무. 버전 라무네 기사. 네 MBC 버전 5천년 오프닝 전. 엄청 좋아했습니다. 라무는 네네. 진짜 명작이죠. 명작이죠. 네네네. 네, 명작이죠. 라무링. 저는 개인적으로 VR 팀에 좀 어울린다는 생각하는 곡이 있어요. 뭐죠? 뭔가요? 사이버 포뮬라 사가 아이덴티티 크라시스. 그죠. 좀 약간 장르적으로 좀 네. 그런 부분이.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들으셨죠, 자비타님?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현성님. 사실 저도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강렬한 곡이요. 그것도 그럼 나름 스탠님이 스포츠인이죠. 저 수트 입으시고 제가- 자비사님이 자동차 하시고 나 우주선 이렇게. 게다가 이거 오프닝은 여성 보컬이 꽤 높아요, 키가. 네네네. 못하겠다. 사실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하고 있었어. 못하겠다. 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실, 내 키 낮춰서 해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있었어. 하이를 지르더라고요. 네. 한번 노래방에 도전했다가 내가 걸려서 안 되겠구나. 그러신 경우가 있었구나. 일본 애니메이션. 저는 이제 덕질 시작했던 게 가정교사 히트맨 이분이기 때문에, 가히리! 그때 나왔던 곡들 시리즈들을 처음으로 이제 제이팝을 수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J-팝 타협이 가이리가 그래도 인기는 많았지만 순위는 별로.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했었던 밴드들이 대부분 다 인디 밴드였어요. 원래 이제 메이저로 데뷔한 밴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위가 그렇게 네네.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블리치가 메이저 밴드들이 많았죠. 그렇죠. 블리치도 많이 들었죠. 저는 근데 블리치는 한국 가이즈. 저 진짜 좋아요. 저 가이즈 원래 팬이거든요. 가이즈 원래 팬인데, 그 노래, 로드잖아요. 그니까요. 내가 가는 거지, 이 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울게. 이거인데. 저기 아무리 좋아도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제가 가이즈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도 가이즈 근데 팬이라가지고. 그게 지금 정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니까요. 좀 올릴까, 저 있으니까. 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예.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애니 음악은 참 각자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계속 소장하면서 들어보면서 그때 이런 덕질을 했었지. 그 한 번씩. 애니 음악 들을 때 감동적일 때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짜깁기 이렇게 해가지고 주교 장면 짜깁기 해가지고 매드무비. 너무 매드무비. 근데 그것보다 더 이길 수 없는 게 아예 원작에서 노래 가사랑 그 씬을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쿄굴 마지막 화에서 얼레이블 나오면서 그 전투씬 화려하게 나올 때라든가 제가 제일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강철의 연금술사 리메이크된 버전에서 마지막에 호에남이 눈을 감으면서 야또 미츠케타 이 진짜 눈물이 막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런 비슷한 감정 느꼈던 게 조조의 기묘한 뭐 조절하다. 3부 마지막 화에서 마지막 화 오프닝 알죠? 마지막에 디오가 뚝뚝뚝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 월도 하면서 나오면서 딱딱 따면서 서로 쳐다보고 오라오라오라. 그쵸. 그 장면 나오죠. 조조. 그쵸. 여기 조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 오프닝을 따로 만들었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대단하구나 조조. 되게 잘 만들었죠. 그 장면 보고 조조를 패셔너블하죠 참. 그리고 그쵸. 또 요즘에는 오프닝 엔딩 말고도 캐릭터송으로도 맞아요. 그쵸. 많이 나오고 특히 아이돌 곡이라든지 아니면 밴드 곡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성우들이 녹음하는 그런 것도 많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K-ON이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남원 않아. 상가에서 그렇지만 않죠. 야 90년대를 얕보냐? 스태님이 낙원상가에서 기타 파는 데서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 K-ON 보고 그렇게 많이 기타 사러 왔다고. 유일기타 실제로- 있어요? 유일기타? 유일기타 실제로 있어요? 지금 동인계 밴드를 하셨던 분들의 반 이상 K-ON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송이라 맞는데 진정한 캐릭터송의 흥행기는 네. 미연시물이었어요.
미현심을. 아실 거야. 도키메키 메모리얼. 그거, 두근두근 메모리얼. 동급생. 아예, 도키메키 메모리얼. 그건 건전물이에요, 나는. 아, 그쵸. 잘 몰라서. 그게 캐릭터성이 제일 많은데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특히 미연신물은 그게 캐릭터성이 흥행기를 가져왔던 게 미연신물이에요. 아마감이 아닌가요? 그때는 좀 후반기고. 센티멘탈 그래피티. 센티멘탈 그래피티, 도키메키 메모리얼, 진짜, 게임, 애니메이션이 게임이지만, 그래도 그 계열의 애니메이션이. 그래도 90년대, 바람의 검신도 캐릭터성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있었어. 다 있었어요. 있었군요. 켄신도 노래했었어. 오! 와! 소지로도 노래를 했고요. 시시도 노래를 했어요. 매치가 안 되는데요? 나 그거 CD 있었어, 근데. 아, 그래요? 지금 없어졌지만. 근데 노래 다 괜찮았어요. 이때 90년대 당시에 캐릭터성은 꽤 유행이었었어요. 제일 유명했던 게 람마. 야빠빠. 람마는 그 여자 캐릭터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모아서 그냥 유닛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싱글을 많이 냈었어요. 일본에서? 멋있다. 그때 당시에 그 네노라는 성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그랬군요. 캐릭터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2000년대 얘기하지만 90년대는 더 활발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을 녹음을 했어요. 멋있어. 자, 저희는 여기까지 활발하게 이야기했으면 광고 들으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한 조작만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모바일 대전 액션 게임 아레나 마스터. 최대 6명이 실시간 플레이할 수 있는 PVP 모드, 다양한 도전 모드와 16개 캐릭터의 성장 등 게임 플레이 컨텐츠가 풍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돈쓰기라 부르지 마세요. 과금 없이 컨트롤만으로도 충분히 엔조이. 넥슨의 야심찬 모바일 대전 액션 게임 아레나 마스터.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애니 음악이었습니다. 각자 느낌들 어떠셨는지. 뭐 멋지네요. 뭔진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썰들을 하나씩 다 못 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 애니송에 대해서 조금 네네. 다들 처음 생소하다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벌철로맨스 전에 이제 애니송 밴드 시작했던 팀이 실버라인이라는 팀이 한국 애니메이션 음악을 위주로 하는 밴드로 컨셉을 잡고서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애니 음악 되게 많이 찾아서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있던 거. 자료화돼서 보니까 저희도 그 한때 왜 애니송이 많았는데 요즘 왜 애니송이 없어졌나 싶었는데 네네. 저희도 찾아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게요. 당신 이용신 성우님 진짜 팬이었는데. 달빛 천사. 달빛 천사. 달빛 천사 피타텐. 뭐 이렇게 뭐 인데 달빛 천사. 이기화 성우님 팬인데요. 아,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디오니스 선생님. 네. 원래 그 성우님은 엑스파일로 유명하시죠. 그쵸. 멀더. 멀더 성우. 스컬리. 이제 이쪽 내일의 사람들 좀 사이에서는 유명하죠. 민태풍으로 유명하죠. 민트편. 네네. 피광 통키의 아, 피광. 그건 날 이렇게까지 화나게 한 건 통키, 네가 두 번째야. 회전 그냥 경기를 끝내자. 회오리 샷! 하고서 이규하 성우님이 좀 목소리가 많이 젠틀하시니까 뭔가 비명이라던가 그런 게 좀 약간 건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막 으아! 이런 게 아니고 아! 그 뭔가 기모으는 그런 것도 막 이야 이게 아니고 으아! 스탠님 따라 한번 보시죠. 성우 특집 한번 가자. 저도 이규하 성우님 좀 많이 좋아합니다. 나 최근에 강수진 성우랑 패치맺었다? 와, 부럽다. 나 강수진 예. 성우님 메이크업 해줘봤어요. 와, 부럽다. 그냥 친구 조청하면 다 받아주세요 요즘에. 아 그래요? 더 많아지기 전에 얼른 그게 해야겠네요. 5,000명이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친구 신청받는 것도 1000명까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상 친구 수락 신청도 안 들어요. 나도 1,000명 받아보고 그런 싶다. 이야기겠군요. 들었지? 예쁜 셀카 많이 페이스북 하란 말이야. 올리시면
페이스북보다 트위터가 재밌어요. 맞아, 캐릭터가 더 아무 말하기 좋아. 트위터에서 웅행궁만 올려도 하트 한 10개 이상 받는다고. 그거는 여자 트위터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올리면요. 아무도 없어요. 욕을 해요. 놀랄 만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가져주지 않았다. 자, 오덕부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무슨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애니메이션곡 이번에 이제 입장 설명서 했습니다. 일단 저희 VR 팀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아우, 너무 재밌게 너무. 두 분을 너무 괴롭게 한 것 같아서 네. 약간 네. 죄송하다는. 아니요. 저희는 좀 아쉬운 게 스탠님과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남겨놓고 특별 방송하세요. 다음에 따로 오시는 걸. 저희가 일단 대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은 저희 대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네네. 한번. 네. 네. 다음에 스탠님을 대여해 주시면. 사실 자비타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긴 사실 해요. 자비타님이 엄청 덕분에 자비타님 얘기 진짜 잘하시는데. 거의 네네. 모든 애니메이션 다 보신 것 같은데. 자비타님은 좀 술 마실 때 얘기할 것 같아요. 오브 더 레코드로. 그렇습니다. 정말 예.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맨날 직원을. 님도 안 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 탐정사무소 찾으신다면서요? 탐정 놀이만 할 거기 때문에. 탐정 놀이를 해야죠. 아 그렇군요. 탐정 일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열지 마. 사실 탐정사무소 해가지고서는 일하고 돈 벌려면 지금도 열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벌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돈이라. 로또를 받아서 차려야죠. 갑자기 현기증 나기 시작하네요. 요즘 로또는 그냥 집 사면 땡이에요. 그렇죠. 네. 자 돌아와서.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물이 많이 안- 놀랐죠? 사람이 떨어졌어요. 물이요. 쏟아지진 물이 않았고. 물이 안 새죠? 물이야. 탄산이네요. 물 안 쓰면 괜찮습니다. 예. 물이! 엔딩 좀 하자고요. 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대망의 오덕부태 50화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덕부터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방송입니다. 본 방송을 많이 청취 및 시청, 추천, 공유 등을 많이 해주시고요. 수시로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그리고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출연 주문의 문의, 방송 후원에 대해서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 신청 시청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59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준비하셨고, 자, 쏘세요. 안녕. 안녕. VR 팀 사랑해주세요. 예, 많이들 봐주세요. 그래도 오늘 많이 참았는데.